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11일자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미 이겼다.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 지적하는 미 전문가들. 경향신문 10월 10일자 김혜리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올해 들어 미사일 23차례 발사, FT 북핵 포기 실패 인정해야 38 로스 비핵화 주도 창구 닫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보도 내용 중에서 그 결론적인 거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게 아마 그 신형 IRBM 개발한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돌아가는 그 국감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한동훈 이 법무장관이 얘기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권 카르텔은 검찰이나 검사 이런 우리들이 아니고 운동권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윤 정권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원석 씨라는 분이 이제 그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은 아주 밝게 잘 나왔네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을 쭉 검색해 보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수사권을 지휘할 수는 있는데, 지휘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는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칠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있을 시기에 그게 권력투쟁인지 그런 쪽으로 됐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오히려 내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건드려 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본 SBS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쭉 한번 좀 캡처해 봤는데, 정치의 사법화라는 게 이제 문제로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이 사법기관에 소송전이 걸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법원에 가가지고 해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시발점이라는 게 좀 문제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런 게 얘기되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를 현재 편향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김근식이라는 민주당 의원 같은데 죄 없는 죄 만들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관 코미디를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한번 검색을 했더니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좀 해본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총장보다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지 그게 혼동이 되도록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말하자면은 유명세는 법무부 장관 쪽으로 모든 뉴스가 이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검사 수사하는 것도 많은데 해가지고 잠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야, 반일 프레임 겨냥 한반도 동북아 안보 현실 인식하고 대비해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한미일 그 합동훈련을 독도근처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친일 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아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그 발언한 내용들을 한번 세 군데 그 언론 보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미 합동 훈련에 그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웃기는 사람이고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연관되는 뉴스가 아니고 그냥 한 자리에 이렇게 묶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세계의 미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뭐 시진핑이 위대한다는 식으로 되지만은 타임 찰리 캠벨의 그 뉴스 제목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따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간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발상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 느낌은 이래요. 세계의 미래가 시진핑 국가주석 손에 달려 있으니, 이 친구는 이제 제거해야 대상이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히게 되거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이제 예통일부에 세계 평화통일 가족연합 이렇게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 단체가 이 해산 명령을 문무 과학 대신 등에게 우송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고 뭐 이런 인터뷰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신문 기자들한테 발표하는 그런 내용의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 TBS 뉴스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불평등 개성됐다 하는 게 눈에 팍 띄었는데 이게 이제 알자지라에서 나온 건데 홍콩은 하락했고 옥스팜이라고 영국의 뭐들 자선 단체인데 어떤 측면에서 불평등이 개선됐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한국,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몰디브는 불평등이 개선됐다 뭐 그런 얘기네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후 아시아 주요 컴퓨터 칩 제조사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래서 이 슈퍼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을 중국 기업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강력한 조치인데요. 그 결과 대만의 TSMC는 7.7%, 한국 삼성이 2.3%, 일본 도쿄전자는 5.5%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 삼성은 32%의 이익 감소를 경고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로무라 리서치 분석가는 이 소날 파르마와 시잉토는 두 사람이 모였는데 칩의 하락은 수출 감소가 더 심화될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원전 안 돌려 대규모 이게 어떻게 됐나? 이거 그냥 갖다가 붙인 건데 이게 이제 오타가 있군요. 조선비즈 뉴스에 정승일 한정사상이 그렇게 국회 말하자면 국감에서 발표를 한 모양인데 정상화에 최선을 하겠다. 그런데 탈원전하면서 원자력 발전 안 돌리면은 이미 예견된 얘기고 그 부족한 부분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거로 다 충족이 들리는 만무한 얘기고 결국은 석탄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또 환경 문제 CO2 가스 배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덜 나오는 LNG 발전을 또 많이 돌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크게 뛰니까 그다음에 전기료는 안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문 정권에서 이 똥 싼 거를 윤 정권이 지금 깨끗이 치워야 될 어떻게 말끔하게
어떻게 해결할지 매우 궁금하고, 이미 조금씩 그 전기료 인상 발표가 됐는데 일반 이 개인 가정들의 전기료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저희가. 그리고 정의선 2주년 품질 조롱받던 현대차 글로벌 3위 우뚝, 조선비주 연순옥 기자의 내용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현대차한테 코치를 받아가지고 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무슨 어떤 상을 받은 모양인데, 이거를 지금 와서 좀 띄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보틱스인가요? 그거 해서, 정의성 회장이 이제 그 무대에 올라올 때, 뭐 또 이런 장면들을 또 연출을 해서, 좀 현대차를 좀 띄우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조선비즈 기자가 글로벌 3위 우뚝했다 그러면은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고 3위는 누구고, 적어도 한 5위 정도까지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3위다. 그럼 1위는 누구냐 이게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 도요다인지 폭스바겐인지 미국의 뭐 제너럴 일렉트릭인지 포드인지 뭐 이런 거를 해서 비교를 했을 때 3위라는 게 이 정도 괜찮은 거구나. 뭐 이런 조금 더 객관적인 뉴스를 좀 내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10월 11일자 스루프 뉴스를 역사 기록으로서 남겼습니다. 주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생존해야 된다. 그게 목적이다. 이런 주제로 계속 조금씩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